반갑습니다. 이재학 의장님과 안두순 총장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오늘 이 자리에 강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다른 또 하고 있는 게 한국역사영토재단의 회장 서호원입니다. 역사영토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여태까지 돈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제 박사학위 따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부터는. 그래서 인문학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왔다가 돈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멍멍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역사영토라는 것은 잃어버린 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민족은 아시아 대륙을 9,000년이나 통치하던 민족입니다. 처음 듣죠, 이런 소리. 그러니까 약 1500년 전부터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당, 명, 청, 그 다음 일본한테까지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뿌리채 다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고사를 전공으로 해서 역사 찾기 활동을 평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한 거는 우리 한민족의 정통 역사를 할 거고,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전 세계로 나가서 그걸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영토라고 그래요.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은 우리 후손들한테는 옛날에 우리 고토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사정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한반도에 와서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 후손들은 그걸 찾을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열립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민족의 이제 활동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근자에 저는 여기 온 지가 한 며칠 안 돼요. 그래서 이재학 의장님과 안두순 총장님을 뵙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유엔 산하 세계 교류 연합 기구다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 지구촌이 지금 K컬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면은 K자만 들어도 흥분해. 예?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학위를 줘서 전 세계적으로 내보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0만 블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50만 독자들을 몽땅 짊어지고 여기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독자들은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블로그에서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전부 다 순수하게 학문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전부 우리 교육시켜서 세계에 보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가장 인재가 많이 양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나가면은 다 박사야. 그죠? 다 교수야. 교수 아닌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사, 법사, 목사, 의사 이런 분들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나 좀 써달라고 꽉 찼는데 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학교 망했어요. 지금 운영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하냐 하면은 평생 교육원 해가지고 박사 장사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인구가 자꾸 주니까 대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뭐 고대고 연대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K자 말만 들면은 전 세계 지구는 양팔을 쫙 벌리고서 제발 한국 사람 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물을 4km 정도 되는 데 가서 길어 먹는,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근데 물도 흙탕물이야. 그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향에 있는 친구한테, 동네에 있는 수도 해주는 가게 하는 친구한테, 야, 너 와가지고 여기 구멍 하나 뚫어줘라. 그래, 와서 뚫어줬어요.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영웅이 됐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다 갖고 있어. 근데 우리 동네에서 그냥 아저씨 불러가가지고 해준 거예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예.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전 지구의 촌에 나가서. 그래서 지금 벌써 영화, 디자인, 음식, 축구, 심지어 한국의 놀이문화까지, 프랑스 같은 데는 달고나, 딱지치기 그런 것도 해요. 네? 그게 오징어 게임이 영화가 나가가지고 전 세계가 음식, 뭐 의상, 모든 거를 아주 미쳐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한국 노래만 한번 불러도 금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프랑스에서는 막 엉엉 울어. 우리나라 노래를 듣고 말을 모르면서도 우리는 한이 맺혀 있으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다. 바람이 불 때 배 띄우라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인재들이 넘쳐나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계에는 어서 오십시오. 한국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 대세가 몰려온 겁니다. 대운이 몰려온 거예요. 그 중심에 이 단체가 있더라 이거예요. 좀 한 5번 우리 얘기 나눴는데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 세계로 내보내는 거를 정말 꿈을 꾸고, 또 우리 한민족의 역사 그런 것을 참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흥분했어요. 제 블로그에 150만이 모여있다 그러면은 기적이에요. 그러죠? 제가 내일 모레 80인데 이름 없는 늙은이가 블로그를 하는데 거기 150만이 모였어. 그러니까 저 총장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 여기 돈도 많이 주는 데인데 살았다고 이러면서.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먹고 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주 때묻지 않고 순수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블로그를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왜 150만이 모였냐? 거기에는 한국인의 건강법. 한국인의 건강법은요, 그 세계의 건강법은 전부 다 아프면은 고치는 거예요. 그죠? 아픈 다음에. 한국인의 건강법은 안 아프고 사는 겁니다. 무병장수 신선수행법. 그게 우리 한민족 역사 속에 다 나와요. 그대로 수행하고 그런 음식 먹고 그 물 먹고 그렇게 살면은 병이 안 걸리는, 중요한 건 병이 안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그죠? 병 걸린 다음에 고쳐지는, 그거는 너무 뒤떨어진 거죠. 앞으로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다 망해버리고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우리가 들고 나가는 신문화가 전 지구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홍익사상이에요. 네. 크게 잘되게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죠? 남 잘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넓게, 엄청나게 크게. 홍이라는 거 홍수홍자야. 예? 넘치게 해주자는 거야.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보다도 낫고 공산주의보다도 100배, 1000배 나선 사상이죠. 우리는 남 잘되게 해주면서 평화로 통일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박사학위 들고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블로그에 꽉 차 있습니다. 한국인의 건강법, 한국의 무병장수 신선수행법, 한국인의 노래와 춤, 한국인의 역사, 한국인의 영리학, 명리학, 한국인의 타로. 제가 명리학 학회를 만들었는데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저 명리학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해보자 그랬는데 타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대. 그래서 봤더니 서양 타로야. 그래서 정신이 병자들이다 니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왜 서양 타로를 들이대냐. 서양 타로는 서양의 사상과 서양의 의식과 서양의 역사와 문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 점치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우리 민족의 그 철학으로다가 동양 타로를 만들었어. 그리고 후배 보고 내가 가르쳐주고 해. 그리고서는 동영상 찍어가지고 20분짜리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막 날리니까 사주 관상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인도권에 학원이 하나 생겼어. 그래갖고 명리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관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주 변화 원리,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 우주 변화 원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풍수지리도 하고 사주 관상도 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도 가지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하는 데에 아주 기초가 되는 걸 오늘 하는데 뭐 시간이 이제 다 앞에 분들이 다 써버리고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12시 한 15분까지 40분 채워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예. 꼬갱이만 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짧은 시간에 다른 건 빼버리고 꼬갱이. 자, 배추도 꼬갱이가 있잖아요 거기. 꼬갱이에서 쫙 나오는 거 아니야 전부 다. 꽃도 꽃술이 있어 가운데 중심.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꼬갱이만 가르쳐주면은 여러분들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K컬처, 예? 즉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펼치는 그런 그런 재료들을 15,000개를 올려놨어요 제 블로그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세상에서 강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나만 하는 거야. 예? 근데 제가 남쪽에서 온 촌놈이라고 그래서 남촌 선생이라고 그래요. 남촌 선생이라는 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잘은 몰라도.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제 블로그에 한두 번 다 들어와 봤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강의만 전부 하니까 그래서 검색을 하면 다 그리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라고 그래 그걸. 우리 한민족은 무슨 교다 그런 게 없어요. 유교, 불교, 기독교를 다 포함한 게 도예요 그냥. 우리 한민족은 그걸 도라고 그래. 그리고 기도 같은 걸 잘 안 해. 내가 닦아가지고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100억을 번다 그러면 아무 능력 없는 사람한테 100억 갖다 주면은 그 사람 죽어요. 100억 빚져 오히려. 그래갖고 죽어. 그러니까 100억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우리 한민족의 도는 네가 그 사람이 되라는 곧 수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에 나가서 이 지구촌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자 이거예요. 오케이, 오늘부터 갑시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여러분, 저 하나 질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점치는 책,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주역. 그럼 도술이라고 그러는데, 도술. 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본론이 나오는데, 여기. 의역동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황제내경을 전문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황제내경 강의를 합니다. 황제내경 들어보셨나요? 네. 아, 들어보신 분 있네. 황제내경은 전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입니다. 의서. 그리고 황제내경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고 그러는데 1500년 전에는 지구가 전부 우리 한민족이 통치를 했어요. 지금은 통치를 하면은 무기를 많이 가졌다든지 힘이 세면 통치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성군이 나와서 그 성군의 정치를 해야지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 여러분, 중국 그러면은, 거기가 뭐 세계에서 한 반만 년의 역사가 될 거다. 이런 생각하죠? 아주 뭐 기회 온 김에 딱 얘기해 줄게요. 중국 역사는 77년입니다. 77년 전에는 이 지구 어디에도 중국이란 단어도 없었어요. 그냥 뭐 총나라니 뭐 먼 나라들 그런 것들이 싸움박질 해고고 그런 거예요. 삼국지, 초한지. 거기 보면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전부. 그네들 뿌리는 서방 진화족입니다. 진화족. 그래서 진화족이 무슨 뜻이냐면은 가지지자 어찌나자예요.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동이족. 동이족인데 저쪽 서쪽에 반고가 와가지고 펼친 나라가 그 진화족이야. 그래서 그들 보고 우리가 야 니들 가지인데 어쩌나 그 소리야. 가지지자도 어찌나자. 야 니들 가지인데 어쩌냐. 그리고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화족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화화족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래도 뭐 저 서쪽에 있는 야만인족들이에요. 우리는 그 우주 이치대로 그 경영을 하는 굉장히 선군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공부할 거, 이 공부는 제왕학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면 잡혀가. 왕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주 변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황제내경이라고 그랬는데, 황제내경은 한의학 대학에서 조금 가르쳐요. 조금. 황제내경이라는 게 있어. 그냥 참고로 알아도 그러고 넘어가. 근데 황제내경이 자연건강법입니다. 전부. 그래서 제가 우주변화 원리를 한 몇십 년 강의를 하고 나서 전 40년 강의만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나서 황제내경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탁 펼치니까 그냥 한문만 새카매. 근데 또 저희는 한문 세대가 되기 때문에 한문은 뭐 거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신문도 한문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문 모르면 신문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한문을 다 해요. 그래서 황제내경을 딱 감히 펼쳤더니 전부 우주변화 원리로 돼 있는 거야. 아, 그게 내가 몇십 년 강의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얼마 어떻게 공부하냐?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갈 때마다 쓱쓱 남기는 거야. 황제내경을 그렇게 공부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다들. 우주문헌의 원리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내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의역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학과 역학은 뿌리가 같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현대 의사들이 사람을 보려면은 무엇부터 봐야 돼요? 역학을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음양오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신, 비폐신. 그것이 간은 목기운이고 심장은 화기운이고 토는 이렇게 오행을 알아야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 그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술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화학적으로 약 만들어 가지고 그 병에는 여기 이걸 먹으면 좋더라. 왜 좋은지도 몰라.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주변화 원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사람 관상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역 그러면 주나라에서 나온 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우주변화 원리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중국 얘기 나와서 끝내야지. 중국이라는 거는 1949년 10월 1일 날 모택동이가 러시아에 가서 공산주의를 가져와 가지고 그 동북방에 소수 민족을 전부 다 묶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묶고선 거기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붙이면서 그걸 줄여서 중국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중국의 역사는 몇 년? 77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환장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중국이라고 부르면 안 돼. 전 세계가 중국이라고 아무도 안 불러. 한국하고 일본만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중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차이나라고 부르죠. 그게 진화족이란 뜻입니다. 너희들 막 그 진화족 그 떼놈들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라고 불러달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화족들이. 그 차이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차이나라고 부르세요. 왜 중국이라고 불러? 그 우리의 속국이야, 전부 걔네들이. 옛날에는 다 우리 제자국이란 말입니다. 일본도 다 우리가 한테 배운 나간 사람들이고 여기서 간 사람들이고 다 또. 그래서 뭐 일본도 가면은 간판이 전부 백제 뭐 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옛날 고궁답으로 보면은. 예? 그러면서도 침략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은 그것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저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교포 되시는 분들이 이런 역사를 주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 미국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다 이렇게 제가 해외 생활 한 6년 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오래 살았는데 그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우리의 역사 환단고기를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해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죠? 역사는 권력입니다. 왕년에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까불지 마라. 지금은 좀 그러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저하고 얘기하면은 왜 우리가 1500년 침략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도 말씀드릴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똑똑해지게 된 거예요. 1500년 동안 침략받으면서.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서 노래를 하면은 1500년 동안 빈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송나라, 뭐 청나라, 명나라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문명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합 문화가 된 거예요. 지금은 복합 문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총체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수들이 가서 노래를 하니까 저 남미에 있는 사람도 막 어깨춤을 추고 아프리카 사람도 어깨춤을 추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자기 문화가 거기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그 1500년 전에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한민족의 정통 문화만 있었겠죠. 지배받으면서 전 세계 문명이 다 들어온 거예요. 종교 백화점이잖아, 우리나라가. 그러죠? 사상도 백화점이야. 반은 공산당이 와서 하고 있고 반은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문화가 전 세계를 우리는 지배한다는 건 우리는 지배하지 않잖아요. 잘 되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앞으로 전 세계가 그래서 놀라는 거야. 한국 사람 같이 가면은 다 자기 문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전부.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최고 가수가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고. 저기 강남 스타일. 예? 딱 가니까 금방 퍼져버렸잖아. 그죠? 자, 우리는 강남 스타일의 100만 배 일을 해야 돼요. 전 세계로 나가서.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기죠? 네. 예. 박수 한번 쳐봐요.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월 두 글자가 합해서 역이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일월. 그래서 일월 두 개가 합해지면은 밝을 명자도 되죠. 그죠? 그러면 월은 밤에 밝은 거죠. 일은 낮에 밝은 거잖아. 그래서 진짜 밝은 거는 일월이 합해져야 진짜 밝은 거다. 예? 그래서 밝을 명자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역자도 시울 역도 되고 바꿀 역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월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변화 원리가 그냥 주역 그러면 그냥 머리부터 아프는데 사실 해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음이 다한즉 양이 시작되더라. 밤이 다하면은 낮이 오잖아요. 그죠? 낮이 또 다하면은 밤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 일월 관계.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노자 성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도라는 것은 음양이다. 음양지 위도다 그랬어요. 도라는 건 음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봐야 돼. 사람 그러면 남녀잖아요. 그죠? 뭐든지 음양으로 안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자는 남자를 공부해가지고 같이 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연애도 잘하고 또 이혼도 안 하고 오래 가는 거죠. 지금 여자들이 아주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득세를 한 지가 한 30년 됐죠? 30년?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차차차차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을 아는 모르겠죠. 왜 그런지. 그 왜 그런지를 모른단 말이야. 왜 그런지를 알면은 이혼을 안 해. 저 지금 부부가 지금 이 나이도 같이 부부 잘하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어. 남촌 선생이 이혼하면은 큰일 나잖아. 이런 강의하는 사람,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빙하 시대가 끝나고 우리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한 5만 년을 보는 거예요. 빙하 시대는 사람이 안 살았고 5만 년 역사 동안 양은 시대가 돼가지고 남자가 득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왈롱거리에 지나지 않았어. 지금부터 2조 만려까지만 가도 뒤로 3보 좌로 1보 그렇게 따라다니죠. 어디를 팔짱을 끼고 다니고 그랬어요. 계속 5만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앞으로 크게 이제 이거 개벽이라고 그래. 천지 개벽이 지금 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 여자의 원한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못 올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
그래서 원을 풀어주는 거야. 하늘에서. 원을 풀어주는 프로젝트가 30년 전에 땡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띵, 야, 몇월 며칠부터야.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딱 보내주니까 하느님이 이제 땡 하니까 그렇게 딱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어쩐지 가정에서 가장이 없어졌어. 어? 가장이 뭐 목소리 떼고 어쩌고 하면 옆에서 여자가 빽 소리 지르면 목소리가 쏙 들어가. 동양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이 전부 다 똑같이 일시적으로 그런 거야.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성이 해원을 해야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거 아니야. 5만 년 동안이나 그렇게 원한을 맺혀가지고 좋은 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죠? 이런 때 여성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씬하게 지금 회원을 하고 있어. 남자들은 막 속이 터지는데 그래도 자 이런 강의를 들으면 남성들도 맞아.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여자들을 그랬으니 어쩔 수 없지 우리가 회원시켜줘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를 알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가 빗나가가지고 길어지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원시 시대 때는 그런데 이거 우리는 이 역을 모르는 사람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역을 공부하면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올 일을. 그게 점이잖아요. 그럼 주역 그러면 점 생각나죠?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은 그 다가올 일을 아는 겁니다. 가장 도술 중에 큰 도술이 다가온 일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가올 일을 알고 그걸 준비하면은 성공하잖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일이 닥치면 그냥 성공을 못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이제 여기 생긴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조금은 안 올라가고 팍팍 올라가네. 요것도 이제 간신, 비패신 그 다섯 우리 오장육부가 저렇게 색깔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 간은 저렇게 파란색이고 이제 또 심장은 빨간색이고 그렇게 그러면 요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좋아지는 거야. 말하자면 간이 나쁘다. 그러면 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약이 하나는 간이 너무 실해가지고 아픈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간이 너무 약해서 아픈 거. 그러면 실해서 아픈 거는 눈이 뻘개요. 충혈이 되면서 안압이 높아져. 그러면서 간이 안 좋으면은 간이 너무 실해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뚱이가 파란 나무가 벌나무라고 있어. 그거 저기 가서 경동시장 가서 사면은 10,000원만 주면 한 봉다리 줘요. 벌나무. 그러면 그거는 씻어줘야 되니까 어때요? 약재는 조금 넣고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간이 실한 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럼 간이 약한 건 어떻게 하냐? 간을 북돋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목기운이란 말이야. 목기운은 봄이잖아. 봄에 나오는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앞으로 저한테 상담하면 병들 다 낫어줘. 예, 뭐 그냥 약방에 가라 소리 안 하고 어떤 음식 먹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게 뭐죠? 매화. 설중매라 그래. 눈이도 녹기도 전에 벌써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럼 5월달이면 매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푸른색이면서 신맛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매실이 간에 엄청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벌나무는 씻어내는 거고 매실은
보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장아찌나 뭐 술을 담든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농축된 거를 먹는 거예요. 보강해줘야 되니까. 그죠? 씻어내는 거 어때요? 물을 많이 넣고 끓여가지고 많이 마셔야 되지. 매실은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겠지?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소장, 심장. 심장은 여기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니까 혓바닥하고 연결돼. 그러면 혓바닥을 이렇게 내보라 그래가지고 빨가면은 심장이 너무 과한 거야. 근데 허옇게, 매가리가 없이 허옇게 끼며 있으면 심장이 약한 거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장이 너무 과하면은 어때요? 어떻게 하냐면은, 심장이 너무 과하면은 쓴맛을 나는 걸 먹으면 되는 거야. 예. 쓴맛을 나면 그 쓴바기, 또 민들레, 쓴바기를 가을에 뿌리 통통한 거를 구해가지고, 소금은 쓰지 말고, 짠 젓갈을 쓰는 거예요. 멸치젓 굵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서는 김치를 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한 해 겨울 먹으면 심장병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포공용이라고 그래. 한은방에서는. 그러니까 민들레도 좋고, 그럼 백색 민들레가 좋아요. 노랑 민들레는 위가 좋은 거야. 노란색 위니까. 노란색 위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심장이 실한 거냐, 약한 거냐. 약하면은 보강해주고, 실하면 사해줘야 되겠죠. 빼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죠?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감기가 걸려. 그러면 감기 몸살이라고 그러죠? 그럼 병의 이름으로 알아. 병의 이름이 전혀 아니에요. 감기, 찬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감기, 느낄 깜짜잖아. 그러니까 지금 몸뚱이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름용 몸이 되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용 몸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몸살림살이라고 그래. 그 몸살, 줄여서. 그러니까 찬바람이 쓱 들어오면은 기침 나죠. 재채기 나고, 그 다음에 열 나고, 또 콧물 나고, 또 몸살 걸리면 막 손가락 뼈마디마다 다 아프잖아요. 그죠? 뼈를 한번 늘렸다가 제자리에 돌려놔야 돼. 그 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몸 속에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는 내 몸을 다 고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열을 내야 돼. 한사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기침을 해야 열이 나잖아요. 그죠? 재채기를 해야 여기 노폐물이 막 빠져나가.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왜 왔어요? 기침 나서 와서. 기침 나는 약 줘. 열 안 나는 약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살림살이를 못하는 거잖아. 방해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몸살림살이 잘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폐는 무슨 색? 백색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백색이 나면서 매운 게 뭐 있습니까? 마늘. 그렇죠. 잘하시네. 그래서 매운맛 나면서 백색. 최고로 좋은 게 무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침을 많이 나고 그래도 무를 1cm만하게 잘라갖고 꿀에다 재놓으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뜨끈뜨끈한 물에다 녹여서 그걸 먹으면 100일 기침하는 사람도 그냥 떨어져. 그리고 평생 애매하고 다니는 헛기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무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그렇게 해먹고 나면 다 좋아져 버리는 거야. 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감기는 어떻게 하냐? 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국을 끓여. 그럼 매워야 되니까 고춧가루도 넣고, 또 마늘도 넣고, 또 뭐 담아내기도 넣고, 또 파뿌리도 넣고,
마늘 하여튼 그렇게 끓이란 말이에요. 끓여갖고서는 밥하고 먹고서는 머리까지 덮고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땀을 흘리면은 그 속에서 막 손가락 늘려야 되는 거 그거 다 해버리는 거야 그 안에서.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땀 흘리니까 땀을 통해서 노폐물 다 빼내버리고. 그죠? 뜨거워졌다가 몸이 뜨거워지면 늘어났다가 줄어드니까 몸 살림살이를 100% 도와주는 거죠? 네. 시간 얼마나 걸려? 30분이면 되잖아. 박수 치는 거예요 이때. 예? 좋은 거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이제 몸살림살이를 도와줘. 병원에 가서 그 방해하는 약 먹지 말고. 말이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해 겨울 그냥 이상 없어요. 또 그 이상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면 되지. 매우게 먹고 그걸 취한이라고 취한. 그 땀 한 자도 되지만 또 찬 거를 물리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취한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오늘 이것만 배워가도 본전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앞으로는 저하고 강의할 때 다 기록을 해가지고서 해외 나가서 써먹어야 돼. 전 세계 가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를 쓸 때는 설이 맞은 무를 써야 돼. 여름 무는 효과가 없다. 가을에 썰이를 맞으면 가을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금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그 기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썰이 맞으면 뭐 맛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래서 이거 본론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늘 끝나야 되겠네. 너무 재밌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이치를 알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의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그림자가 매일 다른 거야. 오늘은 이렇게 됐는데 내일은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되는 거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나무가 뭐 흔들리고 그러니까 막대기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1m 60 정도 되는 1m 80 정도 되는 막대기를 딱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그 막대기 끝을 체크를 해본 거야. 그 1년 동안을 해본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조금씩은 안 되네,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도표가 고태극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몰라. 저는 왜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안 잊어버려. 죽을 때까지.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 나무 끝자리에 그림자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린 거예요. 1년을 그리고 났더니 이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럼 뭐래? 이거 태극이죠, 태극. 그죠? 그러면 태극도 여기서 나왔죠. 근데 이거는 실험을 해갖고 나왔으니까 과학이죠. 그죠? 무슨 미신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학 그러면 이상하게 뭐 미신이고 어쩌고 무슨 점을 치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해. 과학에서 나오는 거 이거. 딱딱 체크해가지고 이 도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 가운데 말뚝이 있는데 여기가 동지란 말입니다. 여기가 하지고. 그러면 이 막대기가 그림자가 여기까지 길었다는 거야. 그래서 길게 여기까지 됐고 여기는 짧단 말이에요. 한낮에는 그림자가 짧잖아요. 그죠? 저녁에는 그림자가 길잖아요. 그죠? 1년의 나무 그림자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길었던 게 이렇게 짧아지고 이렇게 짧아지고 이렇게 짧아지고 이렇게 아주 짧아졌다 이거야. 예?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려놓으니까 이런 그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동지에는 캄캄하잖아요. 이게. 음기운이 가장 많죠. 그죠? 여기 음이고 하얀 건 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데 24절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지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거를 동지를 일양이 한계가 시작되는 일양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양시절이다. 그래 양이 이렇게 여기서 조금 시작이 돼갖고 점점 커지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엄청 최고 커지잖아, 그죠? 그리고 음도 여기서 이제 저 하지 더울 때 그때 이제 음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완전히 음이 그냥 동지는 그러니까 춥잖아, 그죠? 그렇게 됐는데 자, 요걸 8등분을 해갖고 요 삼각형 안에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음이 3개잖아요, 여기는. 그죠? 음이 3개. 그럼 여기는 어때요? 양만 3개죠? 그러면 며칠 날이 제일 추워?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그러면 앞을 내다보는 도술이 최고의 도술이잖아. 예? 제가 제자들이 많아요, 돛 닦는 제자들이. 전 돛 닦는 사람이니까. 그 어느 놈이 딱 와가지고 나보고 그래. 선생님, 드디어 제가 축지법을 완수했습니다. 아, 그래? 야, 어지간하면은 오토바이나 하나 사지 그랬냐? 아, 요새 시대에 오토바이 사지 뭐 축지법을 왜 해? 그래, 안 그래? 미국을 탁, 근데 축지법을 해왔습니다. 야, 비행기 타고 갔다 와, 그냥. 요새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 교통이 없을 때 축지법도 딱 그 필요했지. 필요 없어. 요새는 내다보는 사람이 최고야. 앞을, 하루만 내다봐도 주식 알잖아. 그러면 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미래를 내다봤으니까 이 회사에 지금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내다본 사람하고 안 내다본 사람하고 달리잖아. 도술 중에 최고의 도술이 뭐다? 내다보는 도술이다. 다른 건 다 나왔어. 비행기도 있고 뭐 다 하니까 다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요새는 검술 같은 것도 뭐 필요 없어요. 칼싸움할 필요가 없잖아.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도통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 더 올려보세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8수 또 24조루 이런 거를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풍수지리를 볼 때 하는 지뢰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동쪽에는 뭐가 있고 서쪽에는 뭐가 방위별로 보는 거야. 그럼 동쪽은 봄이에요. 예? 여름은 남쪽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올려보세요. 그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오행이 나오는데 아까는 땅을 보고 했죠. 이제는 하늘을 보는 거야. 자,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그냥 음양 오행은 뭐 어쩌고저쩌고 자 설명하려면 잘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데 그건 몰라. 아까는 그림자 보고 했다고 그랬죠? 이번에 이제 하늘을 보아.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일월 화수목금토 별이 다 있죠? 그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 토성 다 있잖아요. 보니까는 3월하고 8월 달에 3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저쪽 동쪽에 목성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38목이야. 38목.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수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38목 기운이야. 그래서 목도 음양으로 있는 거예요. 3목이 있고 8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 남쪽에 보니까는 7월달하고 2월달에 남쪽에 화성이 보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칠화가 된 거야. 자, 이칠화 이런 건 잘 알아. 근데 왜 그런데?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거 오늘 저한테 배우는 거야. 고수한테 걸려가지고 잘 배우는 거야. 예? 그 다음에 50토는 가운데로 50토라고 그러는데 5월달하고 10월달에 중앙하늘에 토성이 보이더라. 50토야. 얼마나 쉬워? 쉽죠? 네. 네. 그 다음에 4월달하고 9월달에 가을이지 9월달에
금성이 보이더라. 그 사구금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육수. 1월달하고 6월달에 북쪽 하늘에 그 수성이 보이더라. 그 일육수가 된 거예요. 자, 올려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하도가 나오고 낙서가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면은 38목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둑알 3개, 검은 바둑알 8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숫자 그렇게 어때서 숫자 나온 거 알았죠? 그 숫자만큼 바둑을 딱딱딱, 흰 바둑, 까만 바둑을 딱딱딱 배치하게 하도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이론이 형성돼요, 여기서부터. 올려보세요. 스톱. 그래서 이제 오행도 서로 상생하는 게 있고 상극하는 게 있어. 서로. 그래서 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건 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는 토가 수를 상극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간신비패신이거든요, 이게. 그것들끼리 서로 상생하는 게 있고 상극하는 게 있고. 사람도 목성 기운 가진 사람하고 수성이나 뭐 이런 사람하고 그걸 보는 걸 뭐라 그래요? 네, 그걸 혼인하기 전에 보는 거 궁합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죠? 그럼 상생하는 건지 상극하는 걸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쉬울 이자야. 역자가 쉬운 거야. 자, 올려보세요. 그래서 더 올려요. 스톱. 그래서 뭐 하도 낙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돼. 그죠? 올라가요. 자, 스톱.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도표 하나. 나중에 이 도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줄게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은 동쪽이고 봄이고 바람이고 목성이고 이런 게 쫙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야, 목이 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간에는 신맛이 파랑색이 매실이 맥보리 또 이런 게 좋구나 몸에 간에. 그죠?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 심장은 빨간색 뭐 쓴맛 단맛 이런 게 아까 쓴맛 얘기했잖아요. 심장이 과할 때는 쓴맛 해가지고 쓴바기 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다 있어. 도표에 보면. 이건 하나하나 찾아보면 돼.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는 방법만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 도표 보고 저기 언제 연구하면 다 나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눈 뭐 쓸개도 이렇게 목이고 심지어는 이게 간에 혼이 살고 심장에는 신이 살고 저 위에는 뜻이 살고 또 폐에는 넋이 살고 또 신장에는 정이 산다.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주 만물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내면의 세계를. 그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하고 내면의 세계하고 달라요. 딱딱한 것은 그 속에 부드러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딱딱한 거면 조개, 부드러운 거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속에는 딱딱한 게 들어있어요. 제일 부드러운 거 복숭아. 속에 딱딱한 놈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뭐 솔잎이 뾰족하다 그러면 목기운이다. 예, 그건 간에 좋다. 그냥 산에 가서 그 식물 이름을 몰라도 이 도표만 알면은 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약재가 나오고 수많은 이 몸을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여기서 다 나온다 이거예요. 어휴, 다 됐네. 됐어요. 여기까지만 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건 그 8개하고 음양오행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꽁행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